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6일 수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마감 되게 좋았죠. 어쨌든 뭐 잘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선물 오르고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고 뭐 다 신났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장의 마감도 뭐 솔직히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올랐죠. 그죠? 이 어제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어제 이제 장중에 사실 뭐 저도 요즘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어차피 뭐 시간 뭐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버스 붙잡고 있는데 뭐 장중에 보고 있어봐야 큰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그냥 나가 놀거든요. 적당히 시간 지나면은 장중에 HTS 끄고 그냥 나가서 놀다 들어오는데 어제는 이제 장중에 시진핑이 연설을 했더라고요. 장중에 시진핑이 중국의 뭐 금융시장 개방, 뭐 중국은 뭐 더 와이드 오픈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해주는 바람에 한국 증시가 또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분명히 어쨌든 그 어제 그 연설은 한국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고 어제 저녁 그 미국장에도 영향을 제법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이 제법 괜찮았죠. 미국이 생각보다 뭐 강하게 계속 빠질랑 말랑하지만 빠지지 않고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운봉이 나왔지만 솔직히 뭐 저걸 가지고 야 지수가 이제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 뭐 잘 오르고 있다 잘 오르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어떤 뭐 변곡의 조짐 좀 과열되긴 과열됐는데 그렇다고 내일 빠질 거냐? 그렇게 얘기는 못 한다는 거죠. 어디에도 일단 미국이 빠질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TVIX 그죠? 변동성 지수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저녁 요걸 한번 해볼까 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어제 저녁 한 10시 반, 11시쯤 돼가지고 저거 어제 양봉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갭상승을 어제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좀 웃기는 게 시장이 좀 독특한 게 이게 어쨌든 좀 시장에 좀 약간 좀 과열돼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평상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평상시 같으면은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안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갭상승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조져놨어요.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이 11월 4일날 어제 나왔던 이 저점 부근을 반드시 한 번 더 그 저점 지지에 대한 걸 테스트를 해야지 이게 안전하게 이 TVIX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보시면 어제 그 저점을 테스트해야 될 자리에서 경솔하게 갭 상승해서 많이 상승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제 갭 상승하는 거 보고 혹시나 그래도 좀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아래로 훅 밀리면서 저점 테스트할 때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1시 반 이 정도까지 지켜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뭐 계속 그냥 변동성 지수 올라가길래 그냥 내버려 두고 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못했어요. 아무튼 못했어. 만약에 이제 여기 지금 8.15가 저점인데 뭐 8.1이나 이때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테스트를 잘 마친다면은 여전히 한번 매수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지수가 과열 양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평상시하고는 좀 모습이 좀 다르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TVIX 얘기는 끝났고 한국장도 솔직히 어제 되게 많이 올랐죠.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인버스를 붙잡고 있는 입장에서 야 너 되게 마음 아프겠다. 뭐 일부 분들은 야 내가 하이닉스나 사라고 했지 너 인버스를 넌 도대체 뭘 보고 주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계시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죠. 솔직히 이제 제가 인버스 붙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제가 인버스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를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관리가 반드시 이미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미 늦었죠 사실. 위험 관리는 이미 일찌감치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똥꼬집으로 개기고 있는 겁니다. 참 비이성적인 면이 아닐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래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앞으로 좀 미래에 좀 꺾일 것 같다라 생각해서 위험 감수
그 위험 관리고 뭐고 그냥 주구장창 개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 아, 아무튼 뭐 이런 말씀을 미리 좀 밑밥을 깔아놓고요. 지금 제가 인버스 들고 있는 건 좀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만약 손절을 한다면 손절을 했을 타이밍을 뭐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신규로 접근하신다 하면 그것도 솔직히 좀 지금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인버스 매수는 별 뭐 2개짜리 정도밖에 안 된다. 현금 들고 있으면 괜찮고 주식 장기 투자가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다 이렇게 빠졌더라? 그 환율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환율이 매우 좀 신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제가 이 시장을 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제가 이미 예전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위안화 환율을 보셔야 된다. 달러 위안 이거 환율 잘 보셔야 된다. 이 달러 위안 환율이 시장의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위험 자산 선호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로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드디어 어제부로 해서 7위안이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이 얘기는 이제 리스크 온이라는 겁니다. 위험 자산 사자라는 쪽으로 시장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어떤 시장의 뭐 악재나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는 그런 뉴스로,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물론 제가 방송에서는 맨날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서. 이 단순히 환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 이번 어떤 지수 하락, 이번 하락장에, 그러니까 지난 2년간의 어떤 괴로움의 원흉이었기 때문에 저거를 잘 보셔야지 시장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7위안이 깨졌는데요. 그리고 달러도 봅시다. 요즘 환율이 이상하댔죠. 달러도 어제 보시면 무려 뭐 0.5%? 0.3%구나. 0.3% 올랐습니다. 반대쪽에서 보시면 유로화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유로화는 어제 0.57%나 떨어졌습니다. 장대 음봉 나왔죠. 장대 음봉 나왔어요. 이게 사실 이제 정상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그리고 참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올랐잖아요. 어제 달러 인덱스가 0.3% 0.4% 오른 거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위안화가 뭐 어제 7위안이 깨지고 이제 6위안대를 바라봤다라는 거는 일단 뭐 주식 위험 자산 투자자들한테 일단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뭔가 이게 조금 좀 깨름칙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원래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나와야 됩니다. 달러가 약세가 나오면서 위안화가 강세가 나오는 모습이,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기대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난 85년도 플라자 합의나 이런 거 일본과의 맺었던 그런 협의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가 약세가 돼야 중국에 있는 이익을 미국으로 속속 빨아먹기가 쉽거든요.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가 돼야 중국의 뼛속까지 쪽쪽 미국이 빨아먹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물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약세를 보였다가 반등 나오는 흐름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이게 최근 이틀간 보시면은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위안화는 뭐 6위안이 깨졌고, 심지어 우리나라 통화도 이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여튼 뭔가 환율 시장이 살짝 꼬인 거예요. 달러가 올라가면 원래 신흥국 통화인 위안화하고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약세로 전환돼야 되는데, 위안화하고 원화 강세 나오고, 달러는 그러니까 달러 강세와 위안화, 원화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죠. 그리고
그와 동반해서 유로화 약세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뭔가 이렇게 좀 그 아구가 들어맞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 시진핑과 트럼프의 무역 분쟁 타결, 그 기대감을 선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물론 재료에 불과하죠.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재료가 그렇습니다. 어제 뭐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되면은 미국 경제에 좋을 거야. 그럼 미국 경제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러가 올랐다고 뉴스 기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냥 그 재료일 뿐인 거죠. 재료일 뿐.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아, 기자가 일기장에다 일기를 썼구나,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건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일련의 이런 이 뭔가 이 아구가 들어맞지 않는 환율 시장의 이런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그죠? 지금 뭔가 비정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 정상화의 수순을 밟겠죠, 그죠? 언젠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원화가 초강세가 나오고 위안화가 초강세가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미중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지나치게 오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적으로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오르는 게 베트남 이런 데도 뭐 신고가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확실히 전 세계가 어떤 좀 뭐라고 할까, 어떤 미중무역협상 타결과 이런 호재들을 지나치게 앞당겨서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필 규정이라 했는데 언젠가는 뭐 다시 되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율 시장이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을 좀 메모를 해놓으시고, 좀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선물과 삼성전자가 폭등을 하네요. 그죠? 사실 인버스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 너 가슴 아프겠다 하지만 전 사실 흐뭇합니다. 올라봐라. 네가 어디까지 오르나 보자. 사실 어제 상승할 때 보고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가 오르는구나. 한번 기어 올라가 봐라. 그래라. 그러면서 봤어요. 어쨌든 저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 인버스를 못 잡았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거 되게 긍정적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 시장이 강하다는 거를, 시장이 강하니까 저렇게 오버슈팅이든 뭐든 뭐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얼마 만에 주식이 이렇게 세게 오르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오르는 게 좋은 거니까 일단은 뭐 굉장히 일단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네가 가면 어디까지 가겠냐, 코스피 역사상 이렇게, 그래 가봐라 뭐 그냥 이러고 웃으면서 그냥 낮에 나가갖고 계산책이나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냥 주도주 들고 가는 게 최고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걸 샀다 팔았다 해요. 그냥 들고 있으면은 가만히 떼돈 버는 거를, 저처럼 뭐 샀다 팔았다 이 생활비 번다고 그런 저의 그런 미련한 짓을 따라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주식은 보다 길게 갖고 가는 거다. 언제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 오르면 얼마나 오를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게 이 바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요. 그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다가 느낀 건데, 여러분들 요즘 저가 항공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그래도 티웨이 항공 띄워놓긴 했는데, 물론 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와서 주도주가 제일 좋습니다. 모든 주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간혹가다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가치 투자자라서 뭐 싼 거 시장이 저평가해 줄 때 사서 오랫동안 들고 가는, 난 그런 게 좋다. 난 뭐 그런 거 상관없고 난 나무만 본다, 이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그 티웨이 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거 저가 항공 있잖아요. 사실 요즘 보면은 그 항공업계가 완전 개박살 나고 있죠. 이 뭐 언제부터 시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대한항공에서 그 조씨 일가가 이 무슨 일을 터뜨릴 때부터 해서 항공업계의 좀 비운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뭐 최근에 난리 났죠. 뭐 보잉 737인가 뭐 하여튼 그 비행기에 크랙이 발견이 돼가지고 저가항공사들 지금 완전 뭐 운항정지 위기까지 뭐 갔다고 하고요. 사실 이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가항공 쪽에 상당히 그 악재가 많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악재가 굉장히 많이 터지는 것 같아. 근데 이 한번 또 조심스럽게 또 역발상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요즘 사실 눈만 뜨면 저가항공에 대한 악재가 뭐 예를 들면 일본하고 그죠, 미중무역 분쟁 자체도 어떤 저가항공사의 뭐 악재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일본과의 우리나라 그 분쟁도 솔직히 저가항공이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장사 좀 해보려니까 이제 비행기 날개에 크랙이 가서 운항을 못 해버리는 이런 일까지 생겨나려고 하고 있는데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잘 보셨다가 제가 봤을 때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업종이 나온다면 어쩌면 지금이 저가항공 업계의 어떤 구조조정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업계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업체가. 근데 이런 기회를 거치면서 막 난립했던 저가항공사들이 경쟁력이 있는 놈들 한둘만 살아남고 싹 죽는 거죠. 사실 그동안 저가항공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지는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지금부터 슬슬 저가항공사에 좀 그 관심을 좀 기울여줘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낫습니다만 단지 공부의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의 차원에서 꼭 뭐 돈을 집어넣어야 뭐 꼭 뭐 돈을 집어넣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색안경을 뒤집어 쓰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신라젠도 뭐 올려놓고 조금 좀 그렇긴 했는데 사실 제가 역발상 하자라는 얘기 해놓고 어쨌든 그때 샀으면은 한번 개박살이 나더라도 다시 결국 수익이에요. 아무튼 뭐 역발상을 그죠?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는 일단 한번 색안경 쓰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뭐 이런 종목들 저가항공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또 리플 남겨주세요.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